최강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로이어 벤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명절이 지나서 변호사들이 농담처럼 이혼 사건의 성수기라고 부르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이혼 관련해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할 수 있을까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뭐 바람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이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이혼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이혼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명절에 자주 등장하는 오늘 알아볼 대망의 첫 번째 이혼 사유는 괴롭히는 시어머니입니다. 괴롭히는 시어머니. 네. 아니 보통 이혼은 이제 남편과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 간 관계라고 많이 하는데 이 당사자 간 싸움이 아니라 시어머니 뭐 이렇게 시부모님이 개입돼 있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고부갈등이라고 하는데요. 고부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하면 굉장히 또 법조문스러운 고풍스러운 표현인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수준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며느리나 사위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든지 무능하다면서 계속적으로 홀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게 다 판례로 인정된 케이스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구체적으로 하나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이 며느리를 내버려둔 채 딴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첩을 데리고 동거 생활을 하는 걸 방치하고 오히려 그 첩을 자기 며느리라고 대우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바로 이 케이스에서 시어머니한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봐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죠. 근데 첩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되게 옛날 얘기 같은데 뭐 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90년 말이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럼 혹시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청구 같은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라는 거는 이제 이혼에 이른 책임이 있는 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시어머니 등 제3자라면 이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사안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었고요. 이 판결이 무려 20년 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상당 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정도 판결인 것 같은데 요거 기준으로 큰 금액이었나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는 꽤 큰 금액이었죠. 이게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고부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요즘은 이제 남편이 좀 중재를 잘 해줘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이런 중재를 잘 못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판례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에서 아내를 감싸주는 등 적절히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남편한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보아서 그러니까 이혼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고부갈등 해결을 남편이 또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하지 않으니까 또 남편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혼 청구가 인정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좀 예시로 그럼 케이스 같은 것들을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판례의 태도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고부 갈등을 외면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그러니까 중재를 제대로 못한 남편이 되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었는데 이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내용을 그러면은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제 본인이 중재를 안 해놓고
시어머니랑 자기 엄마랑 자기 잘 못 지냈다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혼전 임신을 문제 삼아가지고 자주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의 편을 당연히 들어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오히려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아내의 속은 완전히 문드러져 갔었죠. 그런데 이제 큰딸이 대학 입시 를 이제 치르게 되고 그 이후 이제 18년 동안 참고 살아왔던 아내가 드디어 이제 폭발한 거죠.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남편의 과거를 문제 삼아서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하겠다면서 가출해버리고 이혼 청구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안 된 케이스. 네, 맞습니다. 여자분이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사실 뭐 시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중재를 안 해준 남편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녹취를 하거나 뭐 촬영을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증거라는 게 좀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실제 판례들을 보면은 뭐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었는데 실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일일이 녹취를 하거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그때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또 그 녹취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증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사실은 발굴을 한 다음에 좀 청구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그런 절차들을 한껏 활용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좋은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고부 갈등을 좀 이유로 해서 이혼 청구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사실 비단 무슨 폭행이나 뭐 아니면 때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다만 그 증거를 발굴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좋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네.